안녕하세요 여러분, 엘라입니다. 오늘은 2021년 마지막 날이죠. 1년의 마지막 날에 연말 결산을 하기로 결심했어요. 절반만 빼자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작한 프로젝트로 이제 내일이면은 1주년인데요. 꽉 차게 21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해보고 지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올해의 마지막 제 성적표죠. 몸무게는 영상을 보시고 오겠습니다. 72kg로 올해 몸무게를 마무리하는데요. 21kg를 2021년에 뺀 셈이 됩니다. 적지 않은 몸무게에서 시작을 해서 감량폭이 컸을 수도 있겠지만 21kg를 빼게 돼서 정말 기뻐요. 올해 직장도 다녔는데 살까지 잘 빼게 되어서 무척 기쁘고 올해의 성과가 만족스럽습니다. 다이어트 수다를 떨어보려고 해요. 저의 다이어트 계기는 제가 반수를 실패하고 몸과 정신이 망가진 상태에 있었어요. 그때 동생이 다이어트를 같이 해보자고 해서 같이 다이어트를 하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초절식으로 9kg까지 뺐었는데요. 한계점이 명확하게 생기더라고요. 몸도 더 망가지는 것 같고 책을 읽고 다른 방식을 찾다 보니까 간헐적 단식이랑 저탄고지 방법을 찾게 되었어요. 환경에 따라서 찌고 빠지고를 반복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 다이어트로 쭉 오늘까지 다이어트를 하고 있습니다. 다이어트 방법도 많이 물어보셨는데 그때 책을 읽고 발견한 저탄고지랑 간헐적 단식을 계속하고 있어요. 저탄고지는 탄수화물을 줄이고 그 대신에 필요한 영양소, 에너지원을 지방으로 채우면서 인간의 몸을 유지시키고 당 중독에서 벗어나서 살을 빼게 만드는 그런 다이어트 방법입니다. 간헐적 단식은 한두 끼만 먹고 그 외에 식사 시간을 쉬어주는 거죠. 그러면은 소화해두는 에너지를 다른 데다 쓸 수 있고 그러면은 몸도 더 효율적이게 되고 또 몸 안에서 몸을 더 돌볼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갖게 되는 식사 방법입니다. 식사와 식사 사이를 많이 늘린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거식증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저의 경험을 빗대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의학적 소견도 아니고 유의미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그래도 거식증과 단식을 제 몸으로 경험해봤을 때는 단식은 배부른 상태를 유지하는 거고 거식증은 스트레스 상황에 의해서 심리적 장애 요인 때문에 배고픔을 길게 가져가는 게 아닌가 싶어요. 단식이라고 해도 먹는 시간에 정말 충분히 양껏 하루의 에너지를 모두 섭취할 만큼 많은 양의 에너지원을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막 고기도 먹고 치즈도 먹고 이렇게 다 먹고 그리고서는 생활을 합니다. 배부름이 오래 지속될 수밖에 없죠. 거식증은 심리적 장애 요인 때문에 먹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게 되고 그러니까 에너지원이 없으니까 근육 손실이나 원하는 만큼 빠지긴 하겠지만 한계점 명확하고 지속 불가능하다는 점이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안 먹는 거지만 많이 다른 양상을 띠고 있죠. 그리고 저탄고지가 지방의 누명이나 생로병사의 비밀 같은 프로그램 덕분에 많이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처음 시도하시는 분들이 이거 아픈 거 아니야? 하면서 그만두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키토플루라는 시기인데요. 키토와 플루, 감기의 합성어예요. 탄수화물, 단순당에서 지방으로 에너지원을 변경하다 보니까 그에 맞게 또 에너지 대사가 바뀌어줘야 되잖아요. 감기 같은 질환이 잠깐 있고 저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설사가 있었고 오한이 있었는데 그건 제가 당 중독이 워낙 심했어서 그거에 대한 금단 증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무력증, 그러니까 근육에 힘이 없고 무기력해지는 건데요. 이거를 한 3, 4일 정도 하고 그때 제 기록을 보니까 국밥을 한 그릇 먹고 버텨냈다고 하더라고요. 국을 먹고 버텨냈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렇습니다. 키토플루 증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탄고지 식단을 하면서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그리고 초반에는 내가 왜 식욕을 이길 수 없나? 덜 먹어야 좋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은 없어졌지만 덜 먹어야 좋다라는 이런 고정관념은 없어졌지만 대신에 왜 나는 단 것, 탄수화물, 정제 탄수화물을 이길 수 없는가 하는 자괴감에 좀 빠졌습니다. 저는 제 의지는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생각을 했어도 저의 몸은 아직 탄수화물을 너무 원하고 있었고 그런 유혹을 참기도 힘들었었거든요. 그때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식욕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다. 식욕은 그냥 본능적인 것일 뿐이다 하면서 얘기해주신
유튜버 키셀님이 있습니다. 식욕은 이길 수 없습니다. 식욕은 만약에 식욕이 없으면은 삶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많은 정신의학자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그거를 좀 다이어트 하면서 깨달았는데요. 치킨이 너무 먹고 싶은데 대신에 고기를 먹는다던가 어쨌든 고기로 입막음을 하고 치킨 뭐 먹을 수 있죠. 뭐 닭백숙으로 대체해서 먹는다던가 어쨌든 그 근본적인 제일 1원인은 해결할 수 없지만 그래도 뇌를 속일 수 있게 다른 음식의 동량의 다른 음식으로 건강한 음식으로 건강한 조리법을 가진 음식으로 바꿔주는 거죠. 식욕도 해결하고 특정한 음식을 먹고 싶다 그런 것은 해결할 수 없었지만 무던하게 입맛이 예민하지 않게 잘 식욕도 해결하고 다이어트도 하면서 그렇게 지내왔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 당 중독이 심한 아이였는데요. 쌀밥을 진짜 무지막지하게 좋아했어요. 뭐 면, 빵 다 먹긴 했는데 그래도 밥을 기억나는 모든 순간에 배고팠고 밥을 먹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미 어렸을 때는 보통 체중을 태어났지만 이제 점점 자라면서 소아 비만, 고도 비만, 중등도 비만에서 고도 비만 이렇게 다이어트 하기 전까지는 계속 비만한 삶으로 살았습니다. 어쨌든 어렸을 때는 뭔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스트레스 받으니까 입시 스트레스 받고 계속 막 야자실에 3년 내내 박혀 있으니까 계속 탄수화물 먹고 캔커피 먹고 음료수 먹고 콜라 먹고 막 그랬던 것 같습니다. 끊어낸 게 탄수화물 안 먹고 지방으로 살을 빼는 저탄고지 식단이었고요. 그 저탄고지 식단을 처음 시작할 때 당 중독이 워낙 심해서 금단 증상 같은 키토플로우를 겪고 금단 증상을 이겨낸 다음에 저탄고지를 쭉 하게 된 거죠. 저탄고지를 그래서 쭉 했냐? 너의 다이어트는 평탄했냐? 라고 물으신다면 아닙니다. 제가 다이어트를 시작한 시점이 휴학계를 내고 휴학을 하던 시점이었는데요. 그 반년 동안은 다이어트를 열심히 해서 다이어트를 했지만 그 다음에 복학을 하게 되면서 제가 9kg를 또 쪘고 그 다음에 6개월 동안 또 빼긴 또 뺐습니다. 그래서 최종 몸무게를 달성한 다음에 그 청년센터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때 92kg가 되고 청년센터에서 일한 다음에 바로 도서관에서 일하게 됐는데요. 영상에서 보셨던 도서관에서 1년 동안 일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는 제가 마음을 잡고 다시 식단을 해서 쭉쭉쭉 빠져서 지금 오늘 21kg를 뺐습니다. 저의 다이어트 장애물은 스트레스였는데요. 일단은 학교 다니고 직장 다니는 그런 두 시기 동안에 다이어트를 못했죠. 살을 다시 찌고 그런 요요 현상이 오기도 했습니다. 저의 스트레스는 먹는 것으로 풀게 되는데요. 옛날에는 그냥 마냥 저를 자책하고 왜 스트레스 현상인데 밖에서 외식도 많이 하고 많이 먹고 막 밥도 고봉밥으로 퍼서 먹냐 이렇게 자책을 했었는데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어쨌든 스트레스 원인이 있으니까 스트레스 원인 그 자체가 중독 물질로 탄수화물로 인도를 하는 겁니다. 스트레스가 있는 상황에서는 저는 다이어트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다이어트 과감하게 포기하고 학교에 들어갔으니까 공부를 하는 거나 아니면은 직장에 들어갔으니까 다이어트는 치워버린 양자택일을 했습니다. 찔 땐 또 찌고 또 빠질 땐 빠지고 스트레스 상황이 벗어나기 전까지는 이렇게 행동을 했죠. 살이 적기도 쪘지만 그래도 너무 자책하지 않기로 했었어요. 제가 스트레스 상황에 놓였는데 폭식을 했으니까 징벌적 단식가 바로 굶는 거죠. 굶기를 하기도 했었어요. 나한테 벌을 주는 거니까. 결국에는 스트레스도 받는데 나는 나를 또 벌하고 있더라고요. 그건 이제 하지 않고 양자택일을 해서 공부할 시기엔 공부를 하고 살 뺄 시기엔 또 살 뺄 시기로 나눠서 분리를 해가면서 저를 너무 벌하지 않게 됐습니다. 탄수화물 중독도 있었지만 폭식증도 있었거든요. 스트레스가 너무 크니까 그걸 해결할 수 없었어서 식이장애인 폭식증이 있었는데요. 그거를 저탄고지 하면서 어쨌든 많이 먹어도 된다. 그 지방을 많이 섭취해도 된다라는 캐치프라이즈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이 먹었고 그래서 먹는 것으로에 대한 두려움을 좀 타파를 했었고 또 스트레스 상황이 또 되어서 거식증이 생겼어요. 그러면은 이제 살을 또 뺐는데 폭식증을 다시 재발을 했으니까 그 남는 시간에는 식사를 걸러야겠다.
라고 잘못 생각했었죠. 폭식증이랑 거식증이 둘 다 있었는데요. 너무 많이 먹어도 되는 시기와 먹어도 돼 하는 시기와 먹으면 안 되지. 너 이거 먹었으니까 오늘 굶어 라고 얘기하는 내가 너무 아술백작 같은 거예요. 음식에 대한 저의 관점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그런 사태가 생기더라고요. 거식증보다는 폭식증을 선택했고 어쨌든 많이 먹었고, 그리고 대신에 그 스트레스 상황이 분명하게 끝난 시기에 저는 바로 다이어트 시작했습니다. 이제 도서관도 그렇게 막 스트레스 상황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다이어트를 유지할 수 있었어요. 중요한 것은 제가 다이어트를 했지만 장애물이 있던 상황에서는 다이어트를 하지 못했다. 그런 상황에서 굶지 않았고 탄수화물 중독을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 양자택일을 했었다. 그래서 많이 먹고 저도 뭐 그 시간을 만족스럽게 보냈습니다. 음식을 다시 먹는 건데 막 나쁘게 반응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막 많이 먹고 원하는 만큼 먹고 오히려 그렇게 원을 풀어야 우리 본 다이어트를 할 때 더 잘 되더라고요. 잘 지냈습니다. 다이어트는 의지의 문제가 아니고 스트레스를 얼마나 덜 받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예산이 얼마나 빵빵한가? 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다이어트 방법을 저탄고지를 했습니다. 간헐적 단식을 했습니다. 아무리 알려드려도 여러분 각자만의 상황이 있잖아요. 장애물, 스트레스 요인이 있다던가 나 빨리빨리 해야 돼 해가지고 조급해져서 막 징벌적 단식, 굶기를 하게 되고 그런 또 거식증이 생기시기도 하고 그런 장애물이 여러분 인생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에 한 번쯤은 스트레스 요인이 벗어난 환경에서 이런 긍정적이고 건강한 다이어트를 하시길 바라요. 저는 저의 인생을 많이 바꿔줬다고 생각해요. 연말결산을 하다가 인생 바꾼 얘기까지 하게 된 렐라입니다. 이제 진짜 연말결산 해볼까요? 영상. 제가 1년 동안 영상을 36개 올렸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막 많이 올린 건 아니지만 그 일 때문에 바빠서 많이 올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 나름대로 선방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한 8월, 9월, 10월, 11월 정도에는 막 한 달에 한 개씩 올리는 때도 있었죠. 그때는 정말 스트레스가 맥스에 치달아서 어쩔 수 없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선택과 집중을 잘하는 게 제 다이어트랑 제 마인드에 있는 것 같아요. 뭐 일을 할 때는 일을 하고 유튜브를 더 할 때는 하고 이렇게 좀 인생 완급 조절하고 선택을 해나가는 게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신년 계획을 막 얘기하면서 시작을 했었네요. 얼마나 지켜졌는지 봅시다. 새삼 93kg 때 저는 되게 뭔가 생경하네요. 1년 전에 제가 살을 빼볼 거라고 얘기했는데요. 재작년 목표는 알바를 일경험을 해보는 거랑 취업을 하는 거였는데 네, 성공을 했죠. 그리고 뭐 맥북이랑 아이폰을 사는 건데 두 개 다 샀습니다. 모두 곧 이룰 것 같다는데 네, 정말 다 이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100만 원을 주신다고 했는데 이 제안은 아직도 유효하고요. 어머니께서 저의 다이어트에 대해서 좀 흡족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 모두 잘 지킨 2021년이었습니다. 검은색 쫄쫄이를 입고 몸무게를 재고 있네요. 93kg. 네, 비포 몸무게가 93kg였네요. 그랬구나. 1년 사이에 갭이 있으니까 너무 다른 사람이 다이어트를 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너무 다른 사람 같아요. 검은색 쫄쫄이를 입고 영상을 찍은 게 엊그제 같은데 그게 벌써 1년이 지났고 저는 무사하게 2021년을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되게 서울 중심가에서 일을 했었는데도 막 여러 군데 놀러 가지 못했던 게 좀 아쉽기도 했고요. 아무래도 조금 더 뺐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도 들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2021년 만에 아쉬웠던 점, 좋았던 점으로 남겨두고 2022년으로 이제 가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연말과 2021년은 어땠나요? 좋은 일만 가득하셨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타이틀라이 절반만 빼자 2021 연말 결산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 다음 영상에 뵐게요.